다음으로 20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상품 매매 회사가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차량은 유형자산이죠. 차량 운반구. 기억 아니고요. 니은, 건설회사가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이것도 유형자산이죠. 건물. 아닙니다. 컴퓨터 제조회사가 공장 신축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공장 신축을 위해인데 어쨌든 간에 영업을 위해서 쓰고 있는, 사용하는 거잖아요. 판매용이 아니라 토지도 유형자산입니다. 리을, 가구 제조회사가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구. 리을, 재고자산 맞죠? 미음, 자동차 제조회사가 제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제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원재료니까 원재료, 제공품, 제품 다 재고자산에 해당하죠. 미음도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21번. 한국은 1년 초 토지를 1,000원에 취득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였다. 해당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토지 관련해서 한국이 2년도 단기 순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그러면 1년도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년도 거를 해야겠죠? 근데 1,000원에 취득을 했대요. 이거 그냥 회계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 1,000원. 현금으로 취득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토지. 그리고 말에 재평가 모형을 적용을 했으니까 재평가를 해야겠죠. 공정가치 1,200원이라고 하니까 토지가 200원 늘어나고요. 재평가 잉여금, 제가 제2이라고 쓰겠습니다. 200 이렇게 늘어났죠. 참고로 이거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 항목이죠. 그 다음에 이 말 900원이잖아요. 그러면 300원이 토지가 줄어들죠.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요. 재평가 잉여금부터 먼저 없앱니다. 200원 먼저 없애고 재평가 손실이라는 항목이 100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재평가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기타 포괄손익이고 재평가 손실은 단기손익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이잖아요. 단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 손실 이렇게 3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이거는 비대칭적으로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 평가 이익이 났을 때는 자본 항목으로 들어가고 단기손익을 안 타고 손실이 났을 때 손실이 먼저 났다 그러면은 재평가 손실, 단기 손실 항목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반영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22번. 한국은 1년 4월 초 기계장치 잔존가치형 내용에서 5년 연수학계법 상각이고 12,000원에 구입함과 동시에 사용하였다. 한국은 이제 3년 초 동기계장치에 대해서 1,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중 600원 현재 성능을 유지하는 수선유지비에 해당하고 400원은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신 지출로 자산의 인식 조건을 충족한다. 동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반영 후 3년 초 기계장치 장부 금액은 원가 모형 적용하며 감가상각 월할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 1년도 4월 초부터 이게 잘 보면 4월 초부터 02년도 12월 말까지를 먼저 상각을 해줘야 됩니다. 지출은 잘 보시면 3년 초에 했잖아요. 근데 초니까 1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비용 같은 경우 이 400원이 자산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3년 초 기계장치 장부 금액이니까 감가상각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존에 12,000원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이게 여기가 12개월 월이고 여기 4월 초니까 9개월이잖아요. 9개월. 그럼 총 21개월만큼의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취득가에다가 이게 장부가를 구해보겠습니다. 이 03초 장부가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 처음에 구입한 거 12,000원에다가 이제 감가상각비를 빼줘야겠죠. 12,000원에다가 여기 내 연수학계법이고 잔존가치비 0이니까 그대로 5, 4, 3, 2, 1에다가 여기 위에는 5죠. 그 다음에 월할상각 12분의 11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빼줘야겠죠. 12,000원에다가 5, 4, 3, 2, 1. 그 다음에 4 곱한 다음에 이게 총 21개월이니까 12분의 9를 해줘야겠죠.
거기다가 이 400원 생산력 증가시키는 지출이니까 이거를 더해야겠죠. 이게 6,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수합계법을 하는 방법하고 이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23번 한국은 1년 초 취득하여 사용하던 기계장치 내용수 6년의 잔존가치 빵의 정액법 삼각이고 3년 초 처분하면서 현금 5,500을 수취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500을 인식하였다.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원가 모형 적용하고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하니까 이것도 감가상각 하는 방법을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일단 취득 원가를 알 수가 없으니까 X로 넣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1년 초에서 3년 초니까 24개월, 2년을 꽉 채워서 감가상각을 했겠죠. 그거를 일단 알고 현금 5,500을 수취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500원이라는 것은 잘 보시면 장부가액이 이 장부가액 있잖아요. 이 2003년 초에 장부가액은 현금을 적게 장부가가 현금보다 더 크니까 손실이 발생을 했겠죠. 그러니까 현금을 실제로 내 자산보다 더 적게 받았으니까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6,000원이겠죠, 6,000원. 현금 5,500 더하기 유형자산 처분 손실 500 하면은 이 장부가가 이건데 이거를 바탕으로 역산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역산을 하시면 취득가를 X로 놓을게요. X로 놓고 정액법 삼각 한다고 하니까 잔존가치는 빵이죠. 6분의 1 한 다음에 여기다가 24개월 하는 거잖아요. 이게 6,000원이 되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역산을 해보면 X는 9,000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24번 기계장치 취득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취득 원가는 그 더하기 빼기 잘 하시면 되겠죠. 더할 것만 구입가격 1,100원 들어가고요. 최초의 운반 및 설치 관련 원가 들어가죠. 150원. 취득 후 가입한 화재 보험료 이거는 유지비이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취득 원가에. 시험 가동 원가 들어가고요. 시험 가동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 매각 금액 이것도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1,100은 더하고 150 당연히 더하고 시험 가동 원가니까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데 순 매각 금액 매각한 금액만큼의 이 20원만큼을 빼줘야 됩니다. 이게 취득 원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24번은 이 1,330원이 나오고요.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이죠. 25번 연구 개발 활동 중 개발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연구 개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초기고 이렇게 쭉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 특정 순간 특정 활동은 연구고 특정 활동 넘어가면 개발 활동이잖아요. 그거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사실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거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이거 연구고요. 연구. 2번 생산이나 사용 전에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2번이 정답이에요. 이게 개발 활동이에요. 개발. 3번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이거 연구.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이거 연구고요.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이것도 연구죠. 이거는 기준서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번 한국은 1년 4월 1일 대한의 보통주 1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하였고 취득수수료 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한국은 취득한 보통주를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사단으로 분류하였으며 8월 1일 한 주당 1,000원의 중간 배당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1년 말 대한의 보통주 공정가치는 한 주당 1,500원이었다. 동주식과 관련해서 한국이 인식할 금융자산 평가손익은 사실 금융자산 평가손익 구하는 거라서 이 중간 배당금 수령한 거는 별로 쓸모가 없는 자료입니다.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근데 정석대로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보통주 100주인데 100주를 주당 만 원이니까 총 100만 원이죠. 근데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이니까 저는 FBPL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100만 원이고요. 현금인데 현금은 100만 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취득 수수료 2만 원 추가되죠. 여기 2만 원 이렇게 되는데 FBPL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취득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가산을 안 하고 수수료, 비용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측정 금융자산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취득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평가손익, 금융자산 평가손익 금액이 달라져요. 그리고 8월 1일 주당 중간배당금 1,000원의 중간배당금을 받았다. 근데 1,000원인데 100주니까 10만 원이죠. 이거 현금. 현금 10만 원. 이거 뭐 배당 수익 10만 원. 이렇게 쓰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평가손익과 별로 관련이 없고요. 말이라고 치면 말에 보통주 공정가치 한 주당 이거 1,500원이래요. 그러면은 만 원이고 500원이니까 사실은 500 차익이 500 곱하기 100 주니까 평가이익은 5만 원이죠. 그리고 FBPL 이렇게 5만 원.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요. 26번의 정답이. 이게 금방 푸는 방법은 사실 뭐 중간배당금 수령 이거 무시, 그리고 수수료 취득원가로 가산을 안 하니까 이것도 무시. 그래서 100주라고 했고 여기 처분한 게 없으니까 그냥 쉽게 풀려면 1,500원에 한 다음에 그냥 100주 이렇게 하면 평가이익 5만 원 나와요. 이렇게 한 줄로 사실 푸는 게 실제 시험에서는 가장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27번 한국은 1월 1일 액면금액 100만 원이 사채, 만기 3년, 표시이자율 10%, 이자는 매년 말 후급. 이거를 6,900원에 발행하고 삼각공원가로 측정하였다. 이거 할증 발행이죠? 다 발행 당시 유이자율이 6%였다. 2년도 1월 1일 동사채 전부를 조기 상환하였고 이로 인해 사채 상환이익이 4,500 발생하였다. 동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지급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채 나왔으니까 일단 그림 그리겠습니다. 3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1월 1일이고 그 다음에 12월 31일이잖아요. 지금 12월 31일이나 이거 그 다음 연도 2년도 1월 1일이나 그 이자 발생은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다고 가정을 하고 처음에 발행을 116,900 이렇게 발행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거 유의자율법으로 상각을 해야죠. 100만 원에 표시이자율을 10%니까 10만 원 하는 거고 여기다가는 110만 6,900원에다가 유효이자율 6% 곱하면은 여기 이자 비용이 나오겠죠. 그 이자 비용이 66414예요. 그러면 이렇게 상각을 하면 이 장부가액 제가 BV라고 쓰겠습니다. 북밸류의 약자입니다. 이게 1073314 이렇게 나오고요. 이 지급액을 구하는 거잖아요. 지급액 저희가 그러니까 X로 놓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채 상환 이익이 4,500 나왔대요. 그러면 지급액이 더 적어야죠. 지금 사채를 한국이 이제 지급을 한 사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장부가액보다 적게 지급을 해야 여기 주한국 입장에서는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073314에다가 4,500 이걸 빼면은 이게 X예요. 이게. 그래서 1068814원이 나오거든요. 1068814 여기 1번에 있죠? 정답은 1번이신 것입니다. 28번 한국은 1년 4월 1일 단가 같은 받으러움을 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얼음 할인으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159원 발생한 경우 한국이 수취한 현금은 재고 조건을 충족하며 이자 월할 계산한다. 액면 금액
뭐 표시자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스텝별로 밟아가야 됩니다. 이런 거 비슷하게 종종 나오거든요. 일단 만기 금액부터 구해줍니다. 만기 금액. 만기 금액은 액면 금액 10,000원에다가 수취할 이자 만기에 수취한다고 그랬죠. 6%. 근데 이거 월할로 계산을 하잖아요. 발행일이 1월 1일이고 만기일이 6월 30일이니까 12분의 6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 만기 금액이 1,300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할인액을 구해야 되는데, 할인액을 구하려면은 원래 이게 할인율이 나와야 되는데 이 할인율이 계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할인액을 대놓고 얼마다라고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XXS 하면은 실제로 이게 수취할 현금이에요. 수취할 현금. 이게 수취할 현금이 지금 수취한 현금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X로 놓겠습니다. 이 X는 원래 만기 금액 1,300원에다가 할인액을 차감한 빼주면 이제 그 수취할 현금이 나오는데 할인액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할인율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 구할 수 있는 자료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발생을 했대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159원이 발생을 했대요. 이게 뭐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나오냐? 수취할 현금에서 장부가를 차감을 하면은 현금이 수취한 게 더 많으면은 이익이 나는 거고, 수취할 현금이 일반적으로 더 적겠죠. 왜냐면은 어음을 만기까지 안 들고 있고 빨리 팔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출채권 처분 손실 혹은 제거 요건 충족 못하면은 이자 비용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오는데요. 그 얘기는 이 장부가가 수취할 현금보다는 더 일반적으로 더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장부가는 여기 10,000원에다가 지금 어음 발행은 1월 1일인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4월 1일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00원에서 6%이 표시 이자에다가 12분의 1월 1일부터 4월 1일이니까 3개월이잖아요. 1개 장부가가 됩니다. 이거는 1,150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장부가보다 현금이 더 적잖아요. 그래서 X를 구하려면은 10150에다가 159 이렇게 차감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999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그림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월 1일이고 그 다음에 4월 1일이고 같은 해니까 그냥 연도는 빼고요. 6월 30일이에요. 그러면 만기를 먼저 구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만기 금액이 1,300원이고 여기서 이렇게 6월 30일에서 4월 1일이니까 3개월치 할인을 해요. 할인을 한 게 현금 수령 한 거고요. 이 현금 수령이 우리가 구해놨죠. 여기 9991. 근데 이거랑 장부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장부가가 이런 식으로 구했죠. 그래서 1,150 해서 이게 손실, 처분 손실이 159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쉽습니다. 29번. 한국이 1년 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다음과 같을 때 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이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구하는 문제인데요. 통화 들어가죠. 자기합수표 들어갑니다. 선일자 수표나 부도 수표를 제외하고 다른 수표들은 현금성 자산에 다 들어가고요. 우편한 증서 600원 이거 들어가고, 보통 예금 1,500 들어가고, 받으러 오면 이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니라 매출채권이죠. 안 들어가고, 당좌개설 보증금 이거는 보통 비유동 자산 항목입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정기예금 잘 보면은 가입은
0년 3월 1일, 만기가 2년 2월 28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이거 말 기준으로는 유동자산이 맞는데요. 보통 이런 거 정기예금이나 양도성 예금주서 둘 다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되는데 이 가입 취득할 때 이걸 취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0년 3월 1일 기준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가 아니니까 이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양도성 예금주서 잘 보시면 취득이 1년 12월 1일인데 보시면 2년 1월 31일이잖아요. 지금 만기가 잘 보시면 2개월이죠. 2개월. 그러니까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니까 이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0원, 2,000원, 600원, 보통 예금 1,500, 그리고 양도성 예금 증서 1,000원 이렇게 더하면 6,1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정확하게 아셔야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30번. 한국에 1년 중 발생한 거래 및 이런 말 손상차손 추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35,000원일 때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1년 초 손실충당금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손실충당금이고 초에 X로 놓겠습니다. X 모르니까요. 6월 9일 회수 불능으로 확정이 되어서 제거를 했대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X로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손상차손이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상차손이 35,000원인데 지금 기대신용손실이 30,000원이래요. 이 기말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 기중에 지금 7월 13일 그리고 그 추가 결산할 때 추가해야 되는 거를 다 더해가지고 이제 이 말에 기대신용손실액이 이제 30,000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기에서 손실충당금 이상으로 8,900원 이하로 이제 기초의 대손충당금, 그러니까 손실충당금이 남아 있어야 손상차손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겠죠. 6월 9일 거를 한번 회계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먼저 충당금을 X로 없앱니다. 그리고 매출채권, 제 매체라고 쓰겠습니다. 이거 8,900원이죠. 그리고 손상, 차손은 8,900 마이너스 X 이렇게 일단 해줍니다. 그리고 7월 13일 날 정기의 손실충당금으로 송산 처리한 매출채권 1,000원이 회수되었다. 이거 회수가 됐대요. 그러면 손실충당금 1,000원 늘어나죠. 충당금 1,000원에다가 차변에는 현금이죠. 회수됐으니까. 그리고 추가할 게 여기에다 29,000원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이제 1년도 말에 기대 신용 손실액 30,000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면 손상차손 29,000, 충당금 29,0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손상차손이 35,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손상차손 8,900 마이너스 X가 이미 손상차손 29,000원이 있으니까 6,000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6,000원. 그래야 총 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상차손이 35,000원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하면 X가 2,90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이 이 X라고 놨잖아요. 그럼 X가 2,900원이니까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충당금 문제 중에서는 약간 까다로울 수 있다.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수 있다. 충당금을 초과하는 매출채권 이런 걸 회계 처리하는 걸 떠올리셔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31번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정답이 선수임대료 1번인데요. 금융부채도 금융자산과 같이 이제
금융부채는 의무잖아요. 내가 추가로 뭔가 해줘야 되는 의무인데 그 의무가 돈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잘 보시면 선수 임대료는 이미 내가 임대료를 받은 거잖아요. 받아서 추가로 이제 내가 해줘야 될 의무가 돈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장소를 제공해 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지 돈을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부채가 아니고요. 미지급금은 추후에 내가 돈을 줘야 되니까 금융부채. 매입채무도 이건 상거래 채무인데 어쨌든 간에 추후에 돈으로 줘야 되니까 금융부채고, 사채 이것도 결국에는 추후에 사채 발행할 때는 이제 추후에 내가 사채를 상환을 돈을 주면서 해야 되니까 금융부채 맞고요. 단기 차입금을 돈으로 빌렸으니까 당연히 돈으로 갚아야겠죠. 그래서 나머지 4개는 다 금융부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32번 1년 말 현재 한국의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84,500원으로 은행 측 잔액 증명서상 잔액과 차이가 있다. 차이가 나는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차이를 조정한 후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은, 이거는 하나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한국을 제가 회사라고 쓸게요. 회사, 은행,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잔액이 84,500원 이라고 하고요. 거래처에서 송금한 5,600원이 은행에 입금 처리되었으나 기말 현재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 은행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회사에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미통지 입금이라고 쓰겠습니다. 5,600. 발행한 수표 중 11,000원이 기말 현재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이거는 기발행 미인출 수표라고 하는데요. 발행이 이미 됐기 때문에 차감하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았을 때 이 은행에는 반영이 안 돼 있겠죠. 기발행 미인출이라고 쓰겠습니다. 미인출. 이거는 차감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거래처로부터 받아 예입한 수표 5,000원이 부도 처리되었으나 기말 현재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도 처리가 됐으니까 줄여줘야겠죠. 부도 수표 5,000원, 마이너스 5,000원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입금 처리하였으나 기말 현재 은행 측에 미기입된 예금은 12,300원이다. 이쪽에 써야겠죠. 올바른 거니까 미기입 예금 12,300원. 이거를 반영을 하면 올바른 잔액이 나오잖아요. 이 잔액과 이 잔액은 일치해야 됩니다. 지금 은행의 잔액은 원래 장부상 잔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는 차이를 조정한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이니까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계산을 해보면 되죠. 84,500원 플러스 5,600원 마이너스 5,000원 하면은 85,100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